자, 오늘부터 이제 하나의 코너가 됐습니다. 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 김종천의 신명나는 소통 신명나는 세상.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일단 저희끼리만 축하해야죠. 그래도 의미를 담습니다. 저희는. 자, 오늘 주제가 그 소아청소년과의 폐과. 얼마 전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폐과 선언하면 소아청소년과가 완전히 없어지는지 아이를 둔 부모님들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이 얘기 해본다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이 오해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아청소년 의사회에서 말씀하신 폐과라는 의미는요. 보통 이제 개운이들이 개운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러한 진료 과목을 진료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소아청소년과니까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종의 진료 과목 중에 소아청소년과 진료 과목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데 많은 오해가 있었고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라는 진료 과목에 대한 신설과 폐지는 국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사회에서 뭐 폐과한다는 말은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이제 진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면 진짜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겠죠. 뭐 진료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면 그렇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뭐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한 겁니까? 뭐 결론 말씀드리면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도 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인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었고요. 지난 10년간 그 소아청소년 19세 미만 아동의 수가 1,200만에서 800만으로 한 400만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 때 그 마스크를 끼다 보니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대표적인 진료 그 내용이 이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인데요. 네. 이 호흡기 질환이 거의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 건수가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하니까 소아청소년 사람도 없고 진료할 대상도 없는 이런 상황을 겪었던 것입니다. 진료할 대상이 없다는 건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요즘 3시간씩 기다려요. 예, 동네 소아과 가면.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다른 진료과들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료 건수가 다 급감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다 같이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탁과 진료하고 이제 소아과 그 진료를 비교를 해봤더니 예. 코로나 2019년, 20년 사이에 보니까 다른 과는 한 14%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소아과 진료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고 또 그 기간 동안 타과 진료는 보험 수가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됐었는데 오히려 또 소아청소년과는 오히려 30% 이하가 뭐 줄어들 만큼 됐고 수가가 본질적으로 보시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진료는요, 뭐 건강검진도 있고 미용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성형 이런 진료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수가라고 그러는데 소아청소년과는 아예 비급여가 없습니다. 순수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소화기 내과 이 관련된 진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 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뭐 수익이 없으니 뭐 직원들도 많은 분 그 2명 두둔 소아과가 1명을 해고하고 뭐 이런 사태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동네 병원 가도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무슨 주사니 뭐 무슨 영양제니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맞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뭐 오늘 필요한데 이게 뭡니까 물어보다가 이렇게 하면 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뭐 경험도 해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런 걸 맞히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소화기 때 맞게 되는 거 다 국가가 지원하는 급여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당장에 앞으로 이제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한 개원이들하고 이 환자 진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갔는데 3시간 기다리셨다는데 네. 현재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예. 우리나라 네. 소아청소년 환자 10명 중 6명이 예. 개운이들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운이들이 이제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지 않겠다라면은 뭐 진료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것은 뭐 불보듯이 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진료를 포기한 그러면 전문의들은 뭘 하냐? 10명 중에 9명이요. 진료를 포기하거나 다른 과 진료를 위해서 다른 과 학회에 가서 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은 환자도 없고 이 수입도 보장이 안 되니까 힘들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영향까지 미치냐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배출하는 전공이 네네.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악순환이죠. 맞습니다. 예, 전공하시는 분들 없으면 소아청소년과 개원하는 뭐 병원도 없을 것이고. 맞습니다. 아, 그래요. 당장 뭐 병원에서 그 인력 공백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수련 이 전공의를 배출하는 병원에서 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네. 올해 전국의 66개 수련 병원에서 205명을 소아청소년과 수련의를 모집을 했는데 예. 단 33명만 지원했습니다. 205명인데 33명이요? 예, 16%죠. 그러니까 100명 뽑는데 16명밖에 안 갔다는 소리인데 그럼 나머지 이게 공백이 생기고 앞으로 전공의가 배출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이용하셨던 분이나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서비스를 보장한다.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원이들은 소아청소년과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어쨌든 아이가 아프면은 대학병원 같은 곳이라도 가야 되는데 전공의가 없고 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소아청소년과를 지원을 안 할까요? 앞서 소아청소년 숫자가 절대 수가 줄어들었고 출산율도 줄어드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지금 수료를 받아서 앞으로 과연 진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암울하니까 그걸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기피하고요. 네네. 더욱이 또 이 성인 환자들에 비해서 소아청소년 진료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환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동반하거나 보호자를 동반해서 진료할 만큼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게 상응하는 진료 수가, 보험 수가가 측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진료를 통해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기피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부산의 경우도 부산대학병원은 어린이병원이 있어서 아동병원이 있어서 있어요. 계속 전공의가 있었는데 5년 만에 처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원자가 5년 만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해운대 백병원도 5년 넘게 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 있고 예. 고신대 보건병원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이 데리고 지금 급해서 대학병원 뛰어가면 우리 병원에 전공의도 없고 지금은 의사 선생님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근데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조차도 없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전문의도 없는. 와. 그럼 당장 대학병원에서 그 소아청소년 환자 응급진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데 해답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대학병원에 응급진료를 받아갔는데 이제 전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진료를 받느냐 하시는데 예. 3차 의료기관의 그 응급 환자에 해당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은요. 주로 질병이 1차, 2차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볼 수가 없는 환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의 과목을 말씀드리면 소아암이라든지요. 네네. 선천성 어떤 난치, 희귀 난치 질환이라든지 예. 아니면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소아 이식 환자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진료하거든요. 예. 당장은 전공의를 뽑지 못하더라도 전문의가 있어서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대 백병원만 하더라도 올해 4명을 더 전문의를 더 추가 배치했고요. 예. 고신대 백병원이나 양산 부산대병원도 외래를 진료를 하신 전문의들이 예. 야간 당직과 이걸 겸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처우도 이제 점점 열악해지면서
아유 나 힘들다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아유, 그죠? 뭐 그러면 이제 큰일이죠. 예, 진짜 뭐 얘기를 하는데 점점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야간에 아이들이 병원에 갈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런 진짜 심각한 병이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이제 소아 청소년들이 야간에 응급 뭐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응급 상황이 아니라 응급 상황을 말씀드리면 응급 상황은 24시간 내에 네네. 적절한 의료 처치가 없을 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반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야간 응급 상황이라는 것은 야간에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이러한 요구 때문에 아동병원이라든지 달빛 어린이 병원을 네. 개설해서 네네. 밤 11시까지 진료를 보게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지금 현재 2곳이 있는데 한 곳을 더 추가해서 또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한계점은 경증 상황에 대해서만 진료가 가능하지 그렇죠. 네.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소아 질환에 대해서는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임시방편의 문제지 현재 전공의들이 부재한 상황, 기피하는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거든요. 네네. 당장은 뭐 야간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전공의를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절대 되지 못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아이 데리고 정말 갑자기 아이가 막 열이 오르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자지러지는데 뛰어갔는데, 네. 뭐 응급처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무래도 있는 게, 전공의가 있는 맞습니다. 게, 그래도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어떤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한 10일 전인가요? 4월 5일 날 보건복지 장관께서 이 소아 청소년과 의사회에서 뭐 네네. 평가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긴급 대책반을 꾸려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소아 청소년과 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만이 되지 그냥 응급적 상황에 이렇게 대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아이를 낳기를 기피하는 부모들 입장에서 의료 환경도 이렇게 불안하면 네. 뭘 믿고 애를 낳으라고 하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이 소아 청소년과를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들의 어떤 네네. 인센티브를 주거나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이 되고 아동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의료 재정이 좀 많이 여유가 생겨졌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이런 것을 소아 청소년과 지원 육성을 위해서 좀 투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 접근해야지 당장 달랜다고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시설 정확히 지어준다고 그게 될 네, 일이 네, 없죠. 네. 맞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시설이 네, 뭐가 네,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을 쓰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애가 안 아프고 크는 애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 자라게라도 다 아프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병원 하나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정말 오늘 아침에도 그 조간신문을 봤더니 전국에 6,600개 초등학교에 147개 학교가 입학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네네. 그뿐 아니라 4분의 1이 10명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입학생이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인구 정책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좀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나서야지 너무 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돈을 네. 쓴다고 그러는데 가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당장 말씀하실 때 진료 수가 올리는 거는 좀 급선무인 것 같고 네네. 그 외에 좀 보완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당장 그런 진료 수가를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을 보시면 종합병원에 대한 규정 중에 한 가지가 네. 이 3조 상하망인데요. 과거에 이제 특정과가 여러 가지 어떤 경쟁력이 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과들에 대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할 때 이런 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게끔 했었습니다. 이제 300병상 이상에 해당되는데 소아과가 문을 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뿐만 아니라 300병상 이하에도 미만에도 병상을 개설하려면은 소아 청소년과학을 반드시 둬야 된다라는 규정을 하고 그에 따른 또 정부도 지원을 해준다라면 좀 이런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자, 전문의는 있는데 전공의가 없으면은 3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병원이 없고 자꾸 큰 병원 가서 아이를 진료를 봐야 되고 응급 환자는 또 진료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건 정말 다가온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였습니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 시티의 비전과 오늘 기사 제목이